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급 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추가된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기출에는 잘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정도만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유해한 작업, 위험한 작업은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줄여서 작업을 도급해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해서 아니 되는 작업, 도급 금지 작업이다. 그죠? 그래서 도금 작업, 도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순, 납, 카드뮴 전부 다 중독시키는 유해물질이죠. 를 재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그 다음 허가 대상 물질을 제조나 사용하는 작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금, 수납하는, 카드는 허가받아 제조, 그죠? 그래서 도금은 도급 금지다라고 보시고요. 순, 납, 카드뮴, 허가받아 제조는 허가 대상 물질 제조다, 그죠? 그래서 도금 작업하고 순하고 납, 수납하는 카드는 허가받아 제조하라. 허가 대상 물질 제조고요. 요 도금은 도금도 해당되지만 도급 금지다라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조금 보고 지나가시면 좋아요. 대부분이 근데 조금 안전보다는 보건 쪽일 것 같지만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조금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도급이 가능한 작업이다. 그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아까 위에 도급 금지지만 일시나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할 때 가능하고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그죠? 사업을 하는데 도급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했을 때는 도급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스스로 읽고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도급의 승인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지나가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전보다는 보건 쪽에 또 조금 가까워서 아까 함께 살펴봤던 내용 이외에는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다. 그죠? 이쪽 부분부터는 이제 특히나 또 안전도 그렇지만 건설 안전기사 준비 같이 하신다면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앞에서요. 우리가 도급 사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선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 첫 번째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한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된다. 앞에서 살펴봤지요. 자, 이렇게 도급 사업할 때 첫 번째 총괄 책임자 지정합니다. 두 번째, 도급인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입니다.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이 하지 않고 관계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해야겠죠. 하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안전보건 조치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참고인데요. 이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어쨌거나 도급인이 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노사협의체하고 동일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노사협의체와 동일한 건 아니고요.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을 때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노사협의체는요. 건설에서 도급 공사하는데 건설에서 공사 금액 얼마였죠? 120억 이상, 120억이었죠. 그죠? 120억 이상의 건설업. 이게 토목일 땐 얼마였습니까? 네, 150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설업만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 노사협의체 구성에 해당하는 120억이나 토목 150억 이상이 아닐 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협의체를 했을 때는 이거를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이 무조건 똑같다는 건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노사협의체는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동수, 같은 수로 구성되었죠. 근데 이 노사협의체가 아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다. 그죠? 그래서 노사협의체와 다르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도급인 사업주하고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노사협의체에서도 심의 의결하는 거 말고 협의하는 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 작업장 간에 연락하는 방법,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대피 방법, 요거는 노사협의체 협의사항과 동일하죠. 그죠? 협의체 협의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언제 시작하겠다, 시작 시간, 작업이나 작업장 간에 연락하는 방법, 재해 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나 노사협의체가 비슷하다. 거의 유사하다. 그죠? 자, 그렇다면 협의체는 얼마마다? 우리가 앞에서 노사협의체는요, 얼마마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사업주끼리 모이는 협의체는 매월 한 번씩 사업주들 모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 사업할 때요. 첫 번째는 총괄 책임자 지정해야 되고 두 번째 사업주들끼리 모이는 협의체 구성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순회 점검이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 작업장 순회 점검인데요. 자기 사업장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정해놓고 서로 그죠? 순회 점검을 현장을 하는 것인데요. 자, 2일에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건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까지는 위험한 업종이죠. 이틀에 한 번씩 순회 점검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얼마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이다. 그죠?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요거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한다. 근데 보통은 이게 건설안전에서 건설업의 경우에 작업장 순회 점검 얼마마다 하는가 요거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2일에 1회 이상이고 그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다시 말하면 교육장이죠.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급인이죠. 본사의 직원만 교육장을 만들어서 우리 본사 직원만 교육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본사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그죠. 본청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장에서 자료 만들어서 교육했다면 이 자료와 교육장을 수급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걸 도급인이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도급인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앞에서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사실은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 발생되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들의 근로자가 교육을 잘 받고 있는가, 안전보건 교육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발파 작업이 있다, 그죠? 오늘 화약 발파를 하는데요. 우리 근로자들만 이 신호가 발파한다는 신호인 거 알고 대피하는 방법 알아서 안 되죠. 우리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의 근로자도 경보를 알아야 되고 대피하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도급인은 이렇게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보 체계와 대피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할 때, 작업 장소에서 화재나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그죠? 이때는 대피가 필요하니까 경보와 대피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 발파 작업, 화재 폭발, 붕괴나 지진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하도록 협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휴게시설이나 세면장이나 이런 걸 따로 사용하고 싶다면 수급인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특별한 장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위생시설을 수급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줘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이용을 협조해야 하는 위생시설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세면이나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그죠? 쉬고 잠자고죠. 그 다음에 씻고 옷 갈아입고 세탁하는 시설을 함께 공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작업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계 수급인의 작업 홍제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 작업 내용 조정이 필요한가?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다. 그죠? 화재 폭발이 발생할 우려 있을 때,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설비에 끼일 우려 있을 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 있을 때,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 요거는 줄여서 낙하비례라고 합니다.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우려 있을 때, 그 다음에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이 붕괴될 우려,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질식 중독의 우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읽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위험한 화재 폭발, 기계 끼이거나 충돌하거나 추락하거나 낙하비례, 무너지거나 붕괴나 질식 중독이 있을 때는 작업을
시기나 내용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그죠?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나 관계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보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점검반의 구성이 있죠. 그죠? 예, 요 점검반은 그러면 지금 요건 뭔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이에요. 합동안전보건점검이 있고 앞에서는 사업장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작업장을 순회 점검한다. 그건 누가 했어요? 건설업하고 제조업, 예, 그 다음에 뭐 출판업, 위험한 업종은 2일 1회 이상. 그 밖에는요, 일주일이었죠. 그죠? 1회 이상. 요거는 뭐였죠? 작업장 순회 점검. 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도급 사업할 때 합동 안전보건 점검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도급인. 그죠? 예, 같은 사업 내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고요. 관계수급인, 그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이 점검반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이렇게 2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점검이 아니고, 예, 건설업이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하고 그 밖의 사업은 분기에 1회 이상 하는 게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 점검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앞에서 했던 작업장 순회 점검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 점검은 함께 모여서 하는 점검이라 자주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하고 그 밖의 사업은 분기 3개월에 1회 이상 합동 안전 보건 점검합니다. 그러면 합동 안전 보건 점검의 점검반은 누구다?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 그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예, 도급인이나 관계수급인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들어가도 되고,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한 명이 점검반이 되어서 2개월에 1회, 분기마다 1회 이상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앞에서 우리 회사 내의 안전보건 지켜야 될 규정은 누구의 직무였을까요? 사장님께서 안전부장님을 불러서 우리 회사도 규정 만들어 보라 하면 부장님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책임자 직무다라고 앞에서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부장님께서 해야 되는 직무입니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몇 명,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요거 암기. 그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일, 한 달이죠.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30일이다. 그죠? 그런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100명 이상 사용한다. 이것만 외우면 좋겠지만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또 사업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100명인데요. 위험하지 않은 건 앞에서 얼마였죠? 300인이었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영상, 정보 서비스, 금융, 임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위험이 덜한 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에요. 그거를 제외하면 얼마다? 100명 이상이다. 예, 요거, 그죠? 따로 기억을 하셔야겠죠. 별표 2개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뭐를 포함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사내 조직, 그 규정집을 딱 펴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조직이 있죠.
어디든 홈페이지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보면 조직도부터 나오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이 조직이 해야 하는 직무, 그래서 조직과 직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건 뭐다? 교육이다 그랬죠.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이 사람만 요거는 연필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작업장에 대한 것도 있어야죠. 작업장. 작업장은 뭐죠? 안전보건관리예요. 그죠? 사람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요거는 정상시지만 이상시 조치다라고 해야 돼요. 이상시 조치가 규정에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고 났을 때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정상이 아닌 이상시에 대한 조치도 넣어야 된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포함사항. 첫 번째는 조직과 직무라 그랬죠.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건 교육이다 그랬죠. 안전보건교육. 그 다음에 작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 해야 되고요. 이상시의 조치도 들어가야 됩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과로, 그죠? 어디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와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이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근로자 대표가 여기는 참여하지만 그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에서도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요.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자,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이거는 법규의 내용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작성할 때는 이런 걸 유의해야 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법 기준을 상회하도록 작성하라. 법에서 안전장치를 하나 부착하라 하면은 이것보다 더 상회하는 게 좋죠. 2개나 3개를 설치하는 게 좋죠. 법은 어디까지나 커트라인이고 상회하는 게 더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재개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법이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예전 법규 그대로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규정도 즉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야 될 게 많은 건데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인데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서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없는 정상시의 조치뿐만 아니라 이상시 조치도 규정하라. 그래서 아까 사고 시에는 원인 조사하고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 들어갔죠. 이상시 조치다 그랬죠. 그죠? 관리자층의 직무와 권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일은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넘기는 게 없겠죠. 그래서 직무와 권한은 명확하게 기재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드는 거였죠. 이번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서 안전과 보건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작성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나? 아까 규정을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것도 법규 내용은 아닙니다. 안전계획을 작성할 때는 사업장 실태에 맞도록 독자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요. 옆에 회사의 계획을 보니까 아주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회사를 따라서 계획 수립하자. 그죠?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이며 실현 가능성 있게 하고요. 목표는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돼요. 작년에 사고가 50건이었는데 무조건 제로로 하자.
그거보다는 50건을 반으로 줄이고 더 줄이고 0으로 가자. 이렇게 점진적 높게 할수록 계획을 실천하기가 쉬워지죠.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직장 단위로 구체적 작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쟤를 반으로 줄이자 이것만 계획 세우면 세부적인 게 없으면 실천하기 힘들죠. 그래서 직장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안전보건 개선계획, 이건 무언가? 그죠? 좀 전에 연초에, 자,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부장님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규정을 만들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건 부장님 자신이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아까 직무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규정을 만들었고 아까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개선계획은 뭡니까? 그죠?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안전관리를 했어요.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연초에 세운 계획대로 관리를 했는데도 사고가 많죠. 그럴 때는 그 계획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노동부에서 내리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각호의 사업장은 어떤 건가? 결국은 암기는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개선하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문장이 너무 길죠? 복잡합니다. 줄여볼게요.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자, 같은 업종이니까요. 같은 철강업이다 할게요. A라는 사업장은 작년에 재율이 1이었어요. B는 1.5예요. 자, 철강업의 작년 평균이 1.2거든요. 평균보다 요거는 낮고 평균보다 높죠.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똑같은 일 하는데 당신은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으니까 계획 바꿔야 된다. 계획부터 틀렸다. 개선 계획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안 지킨 게 아니라 사업주가 법에서 지키라고 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을 때. 두 번째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사망했거나 중대재해 생겼으니까 계획을 개선하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사고가 아니라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 볼게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평균이 뭐죠?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이죠.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그런데 작업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재해고요.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연간 2명 이상일 때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이다. 그죠? 한 번 더 볼게요. 평균보다 높으면 개선 계획, 중대재해 발생하면 개선 계획, 직업성 질병자 2명, 노출 기준 초과하면 개선 계획. 일단 필기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이 정말 많아요. 아까 개선 계획하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이 조금 다릅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는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은 우리 회사에서 작성한 계획을 개선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개선 계획을 세우라는 건 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통해서 개선하라. 위에 거에 쉬울까요? 밑에 게 쉬울까요? 위에 게 더 쉽죠? 우리가 계획을 바꾸면 되고
진단을 받아서 개선하니까 이게 더 힘들고 돈도 많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사고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위에 거보다 더 사고가 많은 사업장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위에서는요, 첫 번째가 평균보다 높을 때였죠. 자, 진단을 받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건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에 높은 게 아니라 2배 이상일 때, 더 높을 때라 그랬죠. 자, 그리고 역시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진단받아 개선하는 것도 개선 계획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데요. 자,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래서 아까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그 밖에는 적으라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개선하는 경우는 평균의 2배 이상, 그죠?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 2명 이상. 요거는 개선 계획하고 동일하죠.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인데요. 요 조건이 있다, 그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때는 3명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진단받아 개선합니다. 자,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아 개선한다. 이렇게 암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계획서에는요, 잘못된 시설 개선해야겠죠. 자, 그리고 사람은 교육이죠. 안전보건 교육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가, 관리하는 체제가 잘못되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죠. 그래서 시설, 사람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전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제에 개선합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역시나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 앞에 나왔죠, 그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도 그렇고 개선계획 작성도 그렇고, 그죠?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 의견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제출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얼마? 60일이죠. 계획을 바꾸려니까 조금 오래 걸린다. 그죠? 2달입니다.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간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접수했을 때는, 노동부에서 접수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은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임명 명령이다. 자, 요거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로는 안전관리자 1명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홍길동이다라고 1명을 선임했습니다. 예, 선임하면 돼요. 법적으로 됩니다. 근데 홍길동 1명 선임했는데도 사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당신 회사는 사고가 많아서 안 되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1명이지만 1명 더 뽑아 2명 뽑아라. 이게 증언이죠. 자,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고 노동부에 선임은 했는데요. 홍길동이 지금 아파서 3개월째 출근을 못해요. 이때는 노동부가 홍길동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 명령을 내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고용노동간서회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노동부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나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일단 그건 넘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건 또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교체 임명 명령을 내리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역시나 제휴율이 요거 줄여도 되겠다, 그죠?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앞에서 평균 제휴율보다 높을 때는 개선계획, 2배 이상 높을 때는 진단받아 개선계획 그랬죠. 그런데 증원이나 교체 임명도요,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 높으면 증원이나 교체다. 한 명 더 뽑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앞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개선계획, 진단받아 개선계획 해당되었죠. 근데 진단받아 개선계획은 사업주가 의무를 안 했을 때였다. 그죠? 중대재해가 한 건이 아니라 연간 2건 이상 발생되면 한 명 더 뽑는다. 증원이다. 그죠?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만인당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같은 업종의 평균 만인율 이하일 때는 제외시켜줍니다. 자,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홍길동 씨가 몸이 아파서 3개월 동안 출근 못하면 교체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이면 개선계획이나 진단받아 개선이었죠. 근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건 이상 발생되면 한 명 더 뽑는 증원이다. 일단 사람을 한 명 더 뽑는다는 건 돈이 제일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씩 더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법 볼게요. 평균의 2배 이상, 그죠?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원하라.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되었을 때 증원합니다.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이거는 증원, 이건 교체다 아니에요. 근데 암기할 때 둘은 증원하고 3은 교체하자.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원하고 직업성 질병 3명 이상, 3개월 이상 일 안 하면 교체하자. 증원과 교체 대상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재해가 몇 건 났다라는 걸 공표하겠다, 발표하겠다. 그래서 한 번씩 TV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업장은 사망이 났다. 그죠? 사망이나 중대재해는 인터넷이나 뉴스에 나오는데요. 경미한 사고까지 뉴스에 다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 한번 볼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제휴율, 순위 등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 발생 건수 등 제휴율을 공표하는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제휴율이 아니고요.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평균의 2배 이상이 아니라 사망이 2명 이상 발생되면 발표한다. 그죠? 그래서, 뉴스에 오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라는 사업장은,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세요. 저 회사는 사망이 1년에 2명 이상 났구나. 그래서 뉴스 나오는구나. 공표했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사망 만인율인데요. 만인의 근로자당 사망자 비율이다라고 했죠.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앞에 거 빼버려도 되겠죠.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이 아니라 다 사망이 붙죠. 그죠?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이면 발표하겠다. 부끄럽고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죠. 그래서 사망만 발표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는 옆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 사고인데요.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 사고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폭발이 일어났는데 사업장 내에서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있을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 A라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주변 얼마까지 산림을 태웠다, 인근에 피해를 줬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이게 공표죠, 그죠? 그래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뒤에서 배우는데요.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재해 났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를 숨겼죠. 은폐했어요. 이것도 공표할 수 있고요.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최근에 3년 동안 2번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도 공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 보고 안 한 거 묶어버리고요. 나머지는 사망 들어가고 중대산업사고다. 그죠? 자, 그래서 사망자 몇 명이었죠? 사망자 2명.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은 공표한다. 그죠? 사망자 2명,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공표합니다.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산업사고 발생되면 공표합니다. 이제 재해가 났다는 걸 숨기는 거죠. 그죠? 재해를 은폐하거나 재해 보고를 3년 동안 2번 이상 하지 않으면 공표한다, 발표하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대상 사업장이 많았죠. 근데 이것도 공부하실 때는요. 대상 사업장을 하나만 암기하고 나는 끝났다 하시면 안 되죠. 이 중에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사한 부분은 전부 다 암기하시고 하나 공부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이 암기할 게 많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이 제휴 공표 대상이었죠.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그죠? 그래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않아서 관계수급인이 재해가 났죠. 그러면 이 건수를 도급인에게 더해서 공표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해서 공표하는데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이러한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건 수급인의 사고까지를 도급인에게 더해서 제 건수로 더해서 공표하겠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대략은 붕괴나 기계의 넘어짐, 추락, 굴착 발파, 낙하비례, 감전, 철도 충돌, 화재 폭발. 그 다음에 성명이나 차량계 하역 운반이나 건설기계, 프레스 전단기,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은 포함해서 공표한다라는 건데요. 전체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해서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 요거를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법에 없던 게 생긴 지 조금 되었습니다. 자,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그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0명 이상이고요.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10,000명당 사망자 숫자 요거보다
수급인을 포함했을 때 10,000명당 사망자 숫자가 높다는 건 수급인에게서 사망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통합해서 발표한다. 그죠? 그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사망이 많은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요, 500명 이상의 제철, 운송, 도시의 전기는 수급인을 포함하여 공표하자.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제철 할 때 제조업, 철도 운송업, 도시는 도시 철도 운송업, 그 다음에 전기는 전기업은 수급인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공표하는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이다. 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내용은 방대해 있는데요. 도급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점검반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도급 사업 시 해야 될 조치 있었죠. 우리가 협의체 구성해서 점검반 운영하고, 뒤에 넘어가면 합동안전점검, 요거 조금 구분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사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 그죠? 개선계획, 진단받아 개선계획, 그 다음에 공표 대상 사업장도 있었고, 안전관리자 증원이나 교체 명령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 그 다음에 규정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 있었죠. 요 정도 이번 시간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규의 내용이라 상당히 조금 어렵고 처음에는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한번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